만약 이렇게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을 하던 운전기사가 사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됐을 때는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궁금한 일이겠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화면 고정하시고 내용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음주운전 정말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요즘 제가 이렇게 사건을 처리해 보면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오늘 기사만 봐도 술 마시고 5m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정말 무시무시한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 대리기사를 부르셔서 안전하게 귀가를 하시도록 하시고,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을 하던 운전기사가 사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됐을 때는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궁금한 일이겠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화면 고정하시고 내용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운전을 한 대리기사는 당연히 자기가 일으킨 교통사고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하는데 이 손해배상법이 특별법으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배법은 왜 만들어진 것이냐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뿐만 아니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라고 해서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정의를 하기는 운행자라고 합니다. 차를 운행하는 운행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 또한 이 인명피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라면 자, 내 차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시켰는데 대리운전기사는 운전자로서 책임을 지고요. 저는 그 차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그 운행의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또 병준적으로 지게 된다는 거죠. 자, 대법원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판결을 읽어드릴게요.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서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차주도 이 인명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귀가를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이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면서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불안해서 대리운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실 때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같이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특별약관은 이제 보험 상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특약에 가입하는 비용이 1,000원, 2,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정도 비용은 사실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특약에 가입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리기사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이 특약에 가입돼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 한도는 책임보험의 한도라는 거예요. 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말로 대인배상 1, 2 이렇게 나누는데 대인배상 1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도가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사망사고에서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 특별 약관에 가입이 돼 있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액이 총 5억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중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내가 특약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운행자로서 저도 책임을 져야 되고 직접 운전을 한 대리기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리운전 기사가 충분한 자력이 없다라고 하면 둘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한테도 뭐 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먼저 책임을 지고 구상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사고를 일으킨 건 대리기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대리기사가 지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내가 소유자로서 또 이 3억 5천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억 5천을 지급했는데 만약에 대리기사한테 그 3억 5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배상 금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특별 약관 가지고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주가 차주 보험사가 보장하는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선, 아까 말씀드렸던 걸 예로 들자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내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죠.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 대리운전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최악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그 대리운전 기사가 어떤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내가 대리운전자 사고 특별약관에 가입이 돼 있어도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좀 전에는 뭐 1억 5천만 원까지는 된다고 하더니 안 되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약관의 대리운전자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약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리운전자란 대리운전 업무 종사자로서 소속 업체를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속 업체를 위해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자, 아까 제가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릴 때 어디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있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약관상 이 대리운전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대리운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차주가 대리운전 기사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전체에 대해서 혼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든 보장받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때 반드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어떤 재산적인 손해 없이 보험금을 통해서 이런 피해 보상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만약에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책임보험, 그 다음에 대리운전 보험을 통해서 사고 처리가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오는 문제가 이제 내 보험료 할증 문제가 또 남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보험 요율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 취급업자가 일으킨 사고는 사고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 취급업자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 대리운전 기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수리업체에서 뭐 시험 운행을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차 업체에서 뭐 세차를 대신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자동차를 취급한다라고 해서 자동차 취급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험사마다 조금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자, 대리기사 때문에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다른 수리업체에서 사고를 냈다거나 이랬을 때 다음 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을 붙인다. 그 사고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연말도 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회식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또 대리기사를 부를 때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거 꼭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더 좋은 정보 얻고 싶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